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오늘도 모두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계시다면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끔 뭔가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화가 나기도 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평상심으로 얼른 돌아올 수 있을까 항상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아서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부족해 그 다음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운동의 뇌과학에서 불안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었습니다.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제니퍼 헬스가 지은 운동의 뇌과학, 그 중에 불안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잠을 설칠까봐 두려운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빨리 잠들고 싶다면 어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지우의 반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운동의 뇌과학 6장 잠을 설칠까봐 두려운 당신에게. 빨리 잠들고 싶다면. 아이린에게는 불면증이 있다. 잠잘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거의 매일 잠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두뇌의 시간이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운동으로 두뇌의 시간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뇌의 시간을 재설정하는 멜라토닌과 운동. 우리의 생체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움직인다. 그러나 생체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생체시계는 우리가 보는 시계와 다른 나름의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생체시계는 뇌의 식교차 상액이 있는 시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두뇌의 시간을 기준으로 신체의 활동이 프로그래밍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두뇌의 시간을 결정하는 시계 유전자는 인간 DNA에 탑재된 고유의 지연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이를테면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뇌에서는 24.2시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12분이 더 걸리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뇌의 시간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잠에 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진다. 햇빛이나 시계 등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어두운 벙커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뇌의 하루와 실제 하루의 미세한 차이가 교정되지 않고 쌓일 것이고, 그렇게 60일이 지나면 12시간이 축적되어 생활 주기는 현실과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1960년대 독일 행동생리학자 위리겐 아쇼프는 두꺼운 문과 이중 방음 장치가 된 벙커 속에서 생활하며 빛이 없는 환경에서의 수면 주기 변화를 기록했다. 그 결과 그를 포함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매일 조금씩 늦게 잠들었고 늦게 일어났으며 현실의 시간에서 이탈했다. 어긋난 뇌의 시간을 실제와 같이 동기화하려면 멜라토닌과 운동이 필요하다. 멜라토닌은 자연산 수면 보조제로 하루 15분 이상
낮에 햇빛을 쬐면 밤에 잘 분비된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인공 불빛들로 멜라토닌이 생성 시간이 늦어져 잠드는 게 고역이 되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부족하기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우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다. 운동은 뇌의 시간을 재설정한다. 운동과 햇빛이 뇌의 시간을 재설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자. 각각의 효과와 함께할 때의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속해서 3일 동안 실험에 참여했다. 스티브도 참가자 중에 한 명이었다. 스티브는 빛이 없는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희미한 빛의 조명을 켜놓고 2시간 동안 있었다.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뇌가 완전히 시간의 흐름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잠에서 깨어나 2시간이 지난 뒤에는 밝은 빛을 쬐거나 운동을 하거나 밝은 빛을 쬐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은 5000룩스의 빛을 90분 동안 쬐다. 이는 보통의 사무실 밝기보다 10배 더 강력한 것으로 스티브의 뇌 속 시계를 1시간가량 늦추었다. 둘째 날은 90분 동안 운동을 했다. 스티브의 뇌 속 시계는 50분가량 늦어졌다. 밝은 빛을 쬐을 때와 거의 비슷한 효과였다. 셋째 날은 90분 동안 밝은 빛을 쬐고 90분 동안 운동을 했다. 빛과 운동은 시너지를 내며 스티브의 뇌 속 시계를 1시간 20분 늦추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매일 같은 시간에 야외에서 운동해 뇌의 시간을 실제 시간과 비슷하게 맞추면 된다. 핵심은 지속성이다. 그래야 운동 시간을 태양만큼 믿게 된다. 두뇌의 시간을 실제에 맞추면 더 빨리 잠들 수 있다. 자신의 유전자와 생활 습관에 맞게 운동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고려해야 한다. 크로노타입은 일주일 리듬에 따라 사람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한 시간대와 잠드는 시간대 등을 종합해 경향성을 구분한 지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내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오늘 몇 시에 자고 싶은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신의 크로노타입을 드러낼 것이다. 아침형 인간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저녁형 인간은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두 생활 패턴의 중간 지점에 속하는 중간형 인간도 있다. 15세 이상의 미국인 남녀 5만 명을 대상으로 크로노타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중 절반이 중간형, 25%가 아침형, 25%가 저녁형이었다.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저녁형 인간으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늦은 밤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크로노타입은
성별에 따라 달라졌다. 40세 이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잠들지만 이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잠드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연령대에서는 특정 크로노타입이 지배적이었다. 노인은 아침형이 많았고 10대는 저녁형이 많았다. 10대의 저녁형이 많은 것은 좋지 못한 결과다. 저녁형 크로노타입일 경우 이른 등교 시간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은 평균적으로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늦잠을 잘 수 있는 주말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찍 일어나야 하는 주중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이 사회적 역할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회적 시차증을 유발한다. 주말과 주중 간의 시차가 장거리 여행에서 생긴 시차처럼 피로를 가져오는 것이다. 매주 동부와 서부를 왕복하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시차증뿐 아니라 실제 시차가 있는 나라로의 출장이 잦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등 태양의 움직임과 다른 일정으로 생활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뇌가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몇 시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자신의 크로노타입에 따라 다르다. 딱 맞는 운동 시간대 찾는 법. 빛과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연구진이 크로노타입에 따른 적절한 운동 시간을 찾는 연구를 시행했다. 참가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가 생체 시간을 잊을 수 있도록 설계된 스케줄에 맞춰 잠을 잤다. 달라진 점은 1시간 동안 자지 않고 매우 짧게 잠을 잤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매일 오전 1시, 4시, 7시, 10시 등 미리 정해진 시간에 1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걸었다. 연구에 참여한 101명 중 절반은 청년이었고 나머지는 59세에서 75세의 노인이었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운동했다. 뇌의 시간을 늦추어 일찍 잠들고 싶다면 아침 7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운동하면 된다. 뇌의 시간을 당겨 늦게 잠들고 싶다면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운동하면 된다. 연구 결과를 크로노타입과 연결시켜보자. 일찍 잠들고 싶은 저녁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은 아침형 인간이라면 저녁에 운동하면 된다. 고등학교 달리기 클럽에서 아침 7시에 운동하는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일찍 잠들 뿐만 아니라 숙면했으며 사고 능력도 뛰어났고 기분도 다른 이들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이쯤이면 아마 아침형 인간은 잠들기 전에 운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23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에 따르면 잠들기 4시간 전에 한 운동이 수면을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금해야 한다. 이는 잠들기 1시간 전에 30분 동안 달리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연구진은 활동적인 남성을 모집한 후 각각 다른 날에
중간 강도와 높은 강도로 달리게 했다. 매튜도 참가자 중 한 명이었는데 높은 강도로 운동했을 때는 자기 직전 심박수가 기준치보다 20bpm 더 높았고 잠에 들기까지 평소보다 14분이 더 걸렸다. 반면 중간 강도로 운동했을 때는 심박수가 변화가 없었고 평상시처럼 빨리 잠들었다. 즉,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운동을 하더라도 심박수를 기준보다 25bpm 이상 높일 정도로 격렬하게 하지 않는다면 잠자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박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맥박을 측정해 보면 된다. 검지와 중지를 펴서 손목이나 턱뼈 바로 밑에 대보자. 그 다음 1분 동안 맥박이 몇 번 뛰었는지 세어보자. 이렇게 2번을 반복해서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당신의 심박수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평상시의 심박수를 측정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방에서 20분간 앉아서 휴식한 뒤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상시 심박은 보통 50에서 90bpm이며 연령, 성별, 체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만약 잠들기 직전의 심박수가 평상시 심박수보다 25bpm 이상 높다면 평소보다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운동은 불안에도 좋다. 심박수는 불안에 의해서도 높아진다. 불안감은 심박수를 138bpm까지 높일 수 있고 잠들기 전에 불안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잠드는데 12분가량이 더 걸린다. 뛰어난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도 불안해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 중 60%가 불안한 생각 때문에 경기 전날 잠들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아이린도 불안 때문에 밤마다 고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 물론이다. 아이린의 경우에는 아침이나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뇌의 시간을 늦추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린은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제시했다. 요가와 태극권 등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많지만 아이린은 다음에 걷기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다. 야외에서 오후 1시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었다. 아이린의 주치의는 그녀가 들고 간 운동 계획을 허락했다. 나는 아이린이 운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같은 프로그램을 실천했던 이들 중에 불면증이 6개월 만에 완화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이린은 길고 긴 11년간의 만성 불면증을 끝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욕이 넘쳤다. 한편 나는 아이린의 운동 시간을 정하기 위해 불면증 심각도 지수 검사를 시행했다. 간단한 질문에 해당 없음을 뜻하는 0에서 매우 그렇다를 뜻하는 4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검사였다. 당신은 잠들기 어렵습니까? 당신은 자주 잠에서 깹니까? 너무 일찍 깹니까? 당신의 잠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잠 때문에 일상생활이 방해가 됩니까? 당신의 수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수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합니까? 답안의 점수를 전부 더하면 총점을 얻을 수 있는데 총점이 높을수록 불면증이 심하다는 뜻이며 1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면 임상적으로 불면증을 앓는 것이다. 아이린은 16점을 받아 중간 정도의 임상 불면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아이린은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가 되면 걸으러 밖으로 나가곤 했다. 6개월이 지난 뒤 아이린의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만나 불면증 심각도 지수 검사를 다시 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점수는 전보다 4점이나 낮았다. 더 이상 임상 불면증이 아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이린은 담담했다. 그녀는 일상에서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운동을 시작한 뒤로 더 빨리 잠들고 깊게 잤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깊이 잠들고 싶다면 6개월 동안 아이린의 체력은 이전보다 더 멀리,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아이린은 꾸준히 운동했기에 더 빨리 잠들 수 있었고 강도 높은 운동을 적당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잘 수 있었다. 운동을 할수록 잠을 깊게 자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천연 수면 보조제인 아데노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데노신은 뇌를 비롯한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화학물로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높아진다. 때문에 운동을 길게 열심히 할수록 낮 동안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다. 뇌에서 아데노신의 증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아데노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뇌는 당신을 재운다. 아데노신 수치는 뇌의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배터리를 다 쓰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시간이 몇 시든 뇌가 당신을 재우는 것이다. 이 수면 보조제는 멜라토닌과는 달리 시간에 관계없이 작동한다. 아쇼프 박사의 벙커 실험은 어두운 동굴에 갇혀 시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여전히 하루에 3분의 2시간 동안 깨어있고 3분의 1시간 동안 잠을 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주비행사도 시간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산다. 우주선은 하늘에 떠있는 벙커와 다름이 없다. 태양이 45분마다 떴다가 질 때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탐사 기록에 따르면 닐 암스트롱은 태양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매일 잠을 잤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해봤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낮일 때라도 매일 밤잠을 잔다. 이것이 아데노신의 힘이다. 방전된 배터리는 시계를 이긴다. 아데노신은 체온처럼 항상성의 통제하에 있다. 아데노신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면 뇌는 경보를 울린다. 우리는 그 경보를 무시할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며 억누를 수도 있다.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라고 바리스타가 묻고 예, 부탁합니다.
라고 당신이 대답하는 시기다. 하지만 아데노신 수치가 너무 높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잠에 빠진다. 정신을 차리자 바리스타가 커피를 든 채 당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당신은 순간적으로 미세수면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바리스타가 눈치채지 못했기를 바라지만 이미 늦었다.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했어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하며 윙크를 건넨다. 당신의 얼굴은 달아오르고 너무 피곤해 재치 있는 대답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은 낮 동안 뇌의 배터리를 방전시켜 밤에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이다. 숙면은 소위 말하는 수면 부족, 즉 우리 일상의 부족한 수면 누적분을 갚는 데 꼭 필요하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수면 부채가 늘어나 낮에도 졸리게 되는데 적은 양의 부채도 물이 불어나듯 늘어나 엄청난 빚이 되기 십상이다. 11일 동안 깨어있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를 기억하는가? 실험 막바지가 되자 그의 수면 부채는 무려 88시간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잠을 연속해서 자지 않고 88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44일 동안 우리 몸이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2시간씩 부족하게 잔다면 랜디 가드너와 비슷한 양의 수면 부채를 얻게 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면의 깊이는 내 활성도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깨어있고 움직일 때는 뇌가 활발히 일한다. 몸을 움직이고 정신에 집중하기 위해 뇌의 배터리를 사용해 빠르게 소모되는 것이다. 보통 뇌의 배터리는 16시간 사용되면 방전되어 우리는 잠자리에 들게 된다. 잠은 3단계에 걸쳐 점점 깊은 잠으로 나아가는데 다음과 같다. 1단계 경수면, 나른한 상태를 말한다.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된다. 바쁘게 움직이던 뇌의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뇌파의 진폭은 점점 커지고 주파수는 느려지게 된다. 대개 10분가량으로 짧게 지속된다. 2단계 심수면. 점점 더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의식이 희미해진다. 이때 빠르고 규칙적인 뇌 활동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형태의 뇌파를 수면 방출이라고 한다. 수면 방출은 숙면을 위한 필수 단계로 대다수 사람들이 잠에 깊이 빠져들기 전 10분에서 25분가량 이 상태에 머문다. 반면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 방출가 발생하지 않아 잠에 깊이 들지 못하고 뇌가 휴식하지 못한다. 3단계 서파수면. 의식이 전혀 없고 주변 상황을 감지 못하는 상태다. 뇌의 활동성이 거의 정지한 수준으로 느려지고 파장이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를 발생한다. 델타파가 뇌를 장악하면 뇌가 깨끗해진다. 푹 자고 일어난 후 개운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숙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뇌를 재충전하며 숙면할수록 수면 부채를 빠르게 갚는다. 서파수면은 20분에서 40분 동안 지속되며 운동을 하고 난 뒤 잠들 경우 더 길어진다.
4단계 렘수면. 서파수면이 끝난 뒤에는 뇌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렘수면으로 진입한다. 뇌파의 양상은 각성 상태일 때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다시 잠의 깊이가 얕아진 상태로 뇌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잠에서 깨기도 쉽다. 반면 근육은 이완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렘이라는 이름처럼 눈은 빠르게 움직인다. 렘수면 단계에서 가장 생생하고 복잡하며 감정적인 꿈을 꾼다. 첫 렘수면이 몇 분 동안 지속되다 다시 서파수면이 돌아가고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서파수면과 렘수면 사이를 보통 4에서 6회 정도 순환한다. 렘수면은 평균적으로 잠든 지 90분 후에 처음 일어나며 잠든 시각에서 멀어질수록 그 길이가 점점 길어져 최대 60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숙면의 단계인 서파수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여야 잠을 잘 잘 수 있다. 일부 노인들은 서면 수파 시간이 총 수면 시간의 5%에 불과해 충분히 원기가 회복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뇌를 청소하는 델타파가 부족해 뇌에 독성 잔여물이 쌓여 뇌 플라크가 생긴다.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 중년과 노년의 수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귀중한 수면 시간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다. 그렇다면 바빠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수면 시간을 저장해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수면 예금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젊은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 실험에는 엘라와 헤일리도 참여했는데 이 둘은 각기 다른 수면 조건에 배정되었다. 엘라는 수면 연장 그룹에 속해 수면 제한을 실시하기 전 일주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잤다. 헤일리는 평소 수면 그룹에 속해 수면 제한을 실시하기 전 일주일 동안 하루 7시간씩 잤다. 이후 참가자들은 하루 3시간으로 수면이 제한된 일주일을 보내고 각성도를 측정했다. 둘 다 각성도가 낮게 나왔는데 그중 헤일리의 성적이 더 나빴다. 그리고 헤일리는 회복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후 5일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한 뒤에도 헤일리는 각성도 테스트에서 평소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엘라는 회복이 빨랐다. 수면 제한을 받기 전 일주일 동안 저축된 21시간의 수면이 엘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만에 충분히 자고 나서 컨디션이 최고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수면 예금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수면 저축 계좌를 만들어 잠이 필요한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 수면 시간을 늘리고 깊이 자면 된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사람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제멋대로 술을 자가 처방한다. 알코올이 뇌의 속도를 늦추는 진정제이긴 하지만 과연 밤에 술을 마시고 잠드는 것이 수면을 도와줄까? 물론 빨리 잠들고 깊이 잘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은 잠의 후반부가 방해되어 렘수면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꿈을 몇 개 덜 꾸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렘수면 중에 우리가 꾸는 꿈은 뇌의 오락일 뿐만 아니라 정서와 연관된 기억을 맥락에 맞게 정리해 감정의 고통을 덜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는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는 엄마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던 것이다. 술을 마시고 잤을 때는 렘수면이 방해되어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기억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통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렇고, 거꾸로 알코올 중독자가 쉽게 불안해하는 이유로도 볼 수 있다. 과한 음주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한두 잔 마시는 게 4잔 이상 마시는 것보다 낫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술로 인한 수면 문제에 운동이 도움이 될까? 운동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재활치료를 할 동안에 겪는 불안감을 완화하지만 알코올의 수면 방해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 따라서 술은 피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눈을 붙일 시간이다. 내일의 할 일 목록 맨 위에는 운동이 있다. 나는 철인 3종 경기를 위한 운동을 시작한 뒤부터 매일 밤 죽은 듯이 잔다. 물론 나처럼 격렬하게 운동해야만 푹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장 마지막에 있는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하루 10분 트레이닝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럼 좋은 밤 되길. 오늘 지휘의 반편지는 운동의 뇌과학 중에서 6번째 장, 잠을 설칠까봐 두려운 당신에게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하루 10분 트레이닝이라는 그 부록과 같은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선호하는 운동으로 꾸준히 계속한다면 분명 불면증 혹은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움직이는 물건들은 대부분 배터리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내재된 배터리를 잘 사용하고 잘 소모해서 잠도 푹 자고 낮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우리 몸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밤도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밤도 잘 자요.